단군 이래 최대 피해액, 피해자 7만여 명, 피해액 5조.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에 대해 아십니까? 1957년 태어난 조이팔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곁을 떠나 홀로 대구광역시로 가게 됩니다. 20대가 된 조이팔은 도박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폭력 조직 행동대원들과 어울리며 다단계의 길에 빠져듭니다. 우리나라 다단계의 원조 SMK라고 불리는 숭민코리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기꾼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2004년 조이팔은 SMK에서 독립해 새로운 다단계 기업을 설립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첼린, 부울경에서는 CN, 서울 수도권 충남에서는 리브라는 이름의 기업. 조이팔은 일명 의료기기 영렌탈 계약 사기 사건. 투자금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회사는 설치 관리하여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은 실제로 설치 관리의 과정이 없었고 투자금을 통해 창출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수익 구조가 가능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까? 먼저 높은 이익률의 상품을 홍보하여 선발 투자자들을 구하고 투자 수익금을 제공하고 외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을 보고 후발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또 신규 투자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신규 투자자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돌려막게 하는 수법에 혼지 사기가 조이팔의 주요 범죄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매일 아침 35,000원의 배당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매일.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 또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당연하게도 끝이 보이는 사기였고 조이팔 일당은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끝물을 끌어당기고 2008년 10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11월 조이팔 일당이 수배되었으나 12월 9일 태안에서 중국으로 왕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밀항하여 도주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011년 12월에 조이팔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조이팔의 장례식 영상과 중국에서 작성한 화장 증명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의 죽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했습니다. 장례식 영상에서 공개된 관이 투명하다는 것,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장례식에서 굳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례식이라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고 또 하나, 화장 증명서의 날짜가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사망일자는 2011년 12월 19일, 화장일자는 2011년 12월 21일. 하지만 화장 증명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1년 12월 11일이라는 것입니다. 화장 증명서는 조이팔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조이팔의 사망 이후 죽음이 사기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조이팔이 단골로 다니던 골프장에 사망 이후에도 이용 기록이 있다는 점, 조이팔의 조카와 통화 도중 조이팔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점 이외에 계속해서 조이팔의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조사장이라는 한국인이 시중 들어줄 여성을 구하고 있다는 제보, 조사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동일했습니다. 조이팔의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확실하다.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후 회신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람은 조이팔이 아니다. 외모가 비슷할 뿐이다. 대신 조이팔의 형제 혹은 친척일 가능성만 제기될 뿐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조이팔의 조카는 조이팔 일당 중 한 명 자금 관리와 로비리스트 관리를 하던 부사장 강태용의 거처를 털어놓아 강태용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강태용의 거처를 털어놓은 조이팔의 조카가 자살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이팔 일당의 전산실장 배상혁의 자수가 이어졌습니다. 조이팔의 오른팔과 왼팔이 검거되고 재수사가 시작되었으나 2016년 6월 28일 조이팔의 사망이 확실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환수한 조이팔의 돈은 952억으로 7만 명에게 이를 분배하며 한 사람당 136만원씩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조이팔을 찾고 있습니다. 조이팔의 돈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조카의 사망, 왼팔 배상혁의 자수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조이팔의 오른팔 강태용을 팔아넘겨 조카는 자살로 위장한 타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왼팔 배상혁의 자수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리네용이었습니다.